이제 컨텐츠들을 어쨌든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고 저희가 광고해야 할 컨텐츠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신 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겠죠. 광고 진행은 홍보는 일단은 SNS 광고를 중심으로 오늘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할 수 있는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거는 SNS 정도.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더 흥행하고 있는 틱톡이라든가 쇼츠라든가 다른 방식이 있긴 한데 아직 그 부분까지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게 광고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그 데이터 분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일단 테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일단 테스트 보면 이게 연령대가 누가 클릭을 하는지, 남성이 클릭하는지, 여성이 클릭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쓰면 클릭당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사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보고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사육곰 랜딩 페이지 유입 광고를 분석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예측대로 저희가 예측했던 거와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나는 여성들이 역시 반응이 좋구나. 여성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페이지에서는 요건 페이스북만 했었거든요. 페이지에서는 20대 여성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여성들이 더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달하고 링크를 보셔야 되는데 도달은 이제 노출을 많이 했다는 거고 45세, 54세 여성을 보면 도달은 적게 했는데 도달에 비해 클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많이 노출됐는데 클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출이 되는 게. 그래서 그 비율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을 광고에서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보여주는 거니까 따로 뭘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예산을 써야 되겠구나, 여기에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전략들을 조금 수정하면서 보완하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타켓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각각의 컨텐츠에 대한,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텐츠를 하나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광고 컨텐츠도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위기 관련한 광고 컨텐츠를 반응을 본 거예요. 어떤 거는 구상나무, 어떤 거는 맹꽁이, 양서류, 어떤 거는 제주도의 연산호를 가지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기후위기로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몇 가지 대상을 가지고 광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녀, 노동자, 농부 이거는 기후위기로 약간 인간이죠. 사람, 기후위기로 약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인간, 사람 중심으로 광고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이제 다 보는 거죠. 누구에게 노출이 됐고 누구에게 도달이 됐고 실제로 누구에게 클릭을 누가 얼마만큼 클릭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예산 중심으로 보면 이제 결과당 비용이 더 핵심이고요. 결과당 비용을 보면 당연히 결과당 비용은 낮은 게 좋겠죠. 근데 결과당 비용은 낮은 거 좋지만 결과당 비용과 클릭까지 같이 봐야 돼요. 클릭까지 같이 보면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광고 중에 제일 효율이 좋은 광고에 당연히 돈을 써야겠죠. 나머지 광고는 광고를 멈춤을 해놓고 활동을 중단해놓고 가장 반응이 좋은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 사실은 페이스북이 SNS가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를 하면 특정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특정 위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치 정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페이스북은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할지 예를 들어서 지역단체에서 광고를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남단체면 경남에 있는 분들에게 광고하면 되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 타겟을 하면 이게 동그라미 해서
중심 반경 몇 킬로 안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를 치면 인천광역에 있는 사람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타겟하거나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이대를 타겟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30대, 4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반응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테스트도 해보니까 실제 그래. 그러면 광고 타겟도 좁혀야죠. 왜냐하면 그 효율이 안 좋은 거니까 딱 그 연령대에.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죠. 크게 차이가 없으면 남성, 여성을 같이 하는 거고, 차이가 있으면 특정 여성이 더 반응이 훨씬 높다 그러면 여성만 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인구 통계학적 타겟도 가능하고 관심사도 타겟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연결 관계는 이제 특정 타겟이죠. 예를 들어서 각각 지금 페이지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녹색연합 페이지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녹색연합 페이지랑 연결이 된 사람은 빼고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 타겟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타겟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가장 우리에게 이 반응에 가장 최적화된 타겟이 누굴까를 고민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리타겟도 가능하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 거를 이 광고에서 페이스북이 되게 그걸 기억해 놨다가 이 광고는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라는 걸 페이스북이 리타겟도 가능해요. 이건 이제 좀 더 고급형이라서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리타겟도 가능하고, 심지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페이스북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메일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들 이메일은 저희가 쓸 수 있잖아요. 회원들 이메일 계정이 많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 메일 계정으로 페이스북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그 메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이 광고를 보여줄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타겟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타겟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광고는 인스타그램 포함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이 광고는 페이스북에서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페이스북은 아니야. 그럼 인스타그램만 노출을 시켜줘. 그럼 인스타그램만 노출 가능합니다. 매체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광고 내에서는. 최근에는 트위터도 사실은 광고를 하고요. 근데 의외로 트위터가 젊은 세대가 되게 트위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젊은 세대에 타겟이면 트위터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다른 거, 요즘 하는 이렇게 쇼츠라든가 다양하게 영상 광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걸 제가 해봤는데 당근 광고도 가능.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당근 난리가 났잖아요. 당근에서도 옛날에 그 지역 광고가 가능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당근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특정 참여를 하는 데는 저는 카페 홍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카페 광고만 전용으로 하시는 대행사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걸 쓰지는 않을 거지만 카페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뭔가 사람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 저희가 이제 단체에서 대단한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명,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십만 명이 있는 그런 구독자가 있는 사람들 말고, 한 10,000명 이하, 5,000명에서 10,000명, 5,000명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의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것도 되게 섭외하는 거죠, 이거는. 이 가치에 동의한 분들을 섭외해서 광고비를 준다기보다는 같이 이런 걸 알려주세요라고 섭외하는 게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더 신뢰도는 높거든요. 메가 인플루언서도 큰 인플루언서 사람들은 홍보 효과는 노출은 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더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했을 때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거 적지만, 물론 이제 활동가들보다는 더 많은 인플루언서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참여시키는 것도 돈이 들지 않는 좋은 홍보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